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아웃도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고객이 걷는 모든 길에 함께하겠다는 철학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기업가, 환경과 사회 그리고 사람을 위한 경영을 실천하며 걷기와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싣고 계신 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삶과 사람을 잇는 삶을 실천해 오신 강태선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시간이 몇 분이죠? 네, 시간을 체크해야 됩니다. 50분. 야, 이 강의가 뭐 다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저 강의는 1시간 반 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1시간 반 들으면 정신이 날아가잖아요. 도청 과장이 강의 말씀 너무 잘하시대요. 예. 요즘 보면은 어떤 분이 강의를 잘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옛날에는 말씀 잘하시는 분이 강의를 잘하고 그 다음에는 사자성어짝 써서 설명하면서 강의하는 분이 잘하게 좀 수있는데 그 다음은 또 영어 섞어서 이제 미국 학자들이 와서 요즘 강의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 같아요? 짧게 재미지게 맛있게.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의하면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강의 잘하죠. 아무리 이론적 강의나 실천적 강의가 강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멋있더라도 듣는 사람이 필요치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품만 남아.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강의 누가 그런 걸 잘하냐. 좀 된 얘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클린턴 장관이 국무장관 당시에 한국에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갔죠. 비행기로 와서 아침에 한국 와서 국회 가서 연설하고 그 다음 오후에는 이화여대 가서 연설하고 저녁에 청와대에서 만찬하고 떠났어요. 그만큼 국무장관이 바쁘죠. 이화여대 가서 강의를 딱 하고 나오는데 이제 여야 대변인이 참석을 했어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의원님, 국무장관 얘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강의 잘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변인이 하는 말씀이 기자한테 클린턴 국무장관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만 하더라. 예?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 여기 여성 경제인 경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여성 경제인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워요. 이런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도청에서는 예산 많이 준다 그러니까 듣고 싶죠? 네. 예산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분들은 다니면서 예산 많이 드린다고 신청하시라고 이 얘기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줄 알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거 참. 예.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 질문한 사람. 예. 저한테 오늘 가서 꼭 강태선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신 분 한번. 예. 저기 한번. 예. 이래서 말씀하세요. 뭐? 책이 다 나왔죠.
내가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 이 질문이시죠? 예, 5분만 받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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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왜 그 좋은 그 이름도 많고 그 정말 선정할 그 대상이 많은데 왜 블랙 야크로 지었는지. 예. 플렉냐. 예, 블랙약을 왜 지었는지 또 한 번. 예, 가운데. 예. 과거의 강태선, 지금의 강태선, 미래의 강태선. 아주 저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다 한 해야 시간으로 시간이. 2시간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야. 하루 종일 강의해야 돼. 과거, 지금, 현재. 미래. 예, 예. 또, 예, 전투에.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 자기 자신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회되는 거 또. 후회되는 것도. 플렉냐 큰 거. 본인이 잘한 일. 예. 인생의 가장 고마운 사람. 예, 고마운 사람. 예, 5분이 됐어요. 예. 역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준비 많이 하셨네요. 여튼 이거 들으면 다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저를 이제 강태선이라는 사람이 와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야, 강태선이 소개를 아무도 안 했잖아요. 강태선이 내가 제일 잘 안다 라고 강태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예, 강태선이 이런 사람입니다. 없어요? 예, 예. 제주의 자랑이십니다. 제주 자랑이다. 제주 자랑 맞나요? 한 분만 더 보시고요. 또 야, 강태선 이렇게 살아왔다. 예, 예. 위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예. 기후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나?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한 사람만 더 모셔보겠습니다. 예, 또 한 사람 없어요? 저 헛사람구만. 예, 한번 예. 블랙아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최고의 스타들을 기용을 해서 CF를 해가지고 제가 블랙아크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이런 게 있죠.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다니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해요? 비웃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놀아. 그죠? 남이 칭찬해주면 정말 그런 사람 그래? 그렇게 그 사람 잘했어? 이렇게 칭찬이 칭찬을 밀고 칭찬이 칭찬을 해서 플러스를 늘어나죠. 자기가 자기당하다 보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N셈을 갖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덧셈 인생을 살아야지, 덧셈. 그렇죠? 덧셈 인생을 산다면 계속 그 사람은 영양가 있는 삶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 덧셈 인생 사세요? 뺄셈 인생을 사세요? 네. 덧셈 인생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계시면 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나는 덧셈 인생 산다. 비록 지금 안 되면 앞으로도 나는 덧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오늘 강의는 끝났지 않나. 네. 우리가 흔히들 덧셈 인생 산다고 하면서도 뺄셈 인생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덧셈 인생 사는 거를 나를 비우면 돼요. 욕심을 비우면 덧셈 인생이 되고 욕심을 자꾸 채우면 뺄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덧셈 인생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경쟁해야 되지. 직원들하고 맞춰놓지. 또 시장 경쟁을 해야 되지. 응? 동종업체 경쟁해야지. 뭐 여러 개 하다 보면
화가 나고 뭐 열이 받죠. 근데 무슨 그때 덧셈 경쟁이에요. 저는 화낼 때마다 어디 가느냐?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힘세게 올라가다 보면 힘드니까 다 잊어먹어. 살기. 야, 내 살아야 된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숨의 모든 걸 걸면 다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뭐예요? 내려오는 거야. 화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그런 병이 없죠. 이제 옛날에 나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 많지 않아요? 화병이 뭐예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이 나고 돌아가시대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예? 맞아. 뺐어요. 뺐어요.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병을 치료는 병원도 없어요. 스스로 치료하는데 어디 가서 치료해야 되느냐? 내 목숨을 걸고 치료해야 돼. 예? 경쟁도 없고 나만 있는 그런 장소를 가면 예?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찾은 게 내가 블랙야크입니다. 블랙야크를 내가 히말라야 가서 만나갖고 예.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힘들 때마다 블랙야크 만나러 가면 예? 덧셈 삶이냐 뺄셈 삶이냐 뺄셈 상에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점만 몇 개 잡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좀 오늘 많은 자료를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만들었어요. 저는 강의할 때 똑같은 강의를 두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때마다 만들어서 가서 하는데 오늘 강의는 어떻게 좀 맞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제목을 정해봤어요. 언러닝 여러분 아시죠? 러닝과 언러닝 버려야 돼요. 뭘 버려요? 습관.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또 간다는 거는 고역이야. 그거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러닝과 언러닝. 그러니까 습관을 버리라. 언러닝. 내가 여태까지 해본 잘 해왔지만 현재까지 잘 된 거지 미래에 잘 되진 않는다. 미래는 절대 안 돼요. 올해 잘 상품을 올해 잘 팔렸어. 야, 내년엔 대박 같아서 더 많이 만들어. 망해. 제곱백이 남는 게 없어. 왜? 소비자는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높은 거를 원하는 거다. 그런데 올해 많이 팔았다고 내년에 많이 팔 거라고 잔뜩 만들어놔. 기업은 뭘로 망해요? 재고로 망하죠. 재고 망해요. 경영에 망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재고로 망하지. 뭐 재고 많이 내는 건 경영이 실패죠. 그렇지만 재고와 경영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재고를 판매율이 높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자본 잠식이 어디서 와? 재고에서.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현금 흐름을 체크하고 현금 흐름을 잘 체크하는 사람이 재고 관리를 잘한다. 재고로 망한다. 그러니까 러닝 습관을 버려서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재고는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얘기를 지금 조금만 하겠습니다. 삼무삼불. 제가 제주에 있다가 서울 들어가서 처음 사업하게 됐는데 제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울 갔어요. 서울에 왜 갔냐? 제주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너무 기반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사업하면서 돈 있으면 미쳐서 사업하게 놀러나 다니지. 그렇잖아요. 돈 없으니까 사업한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예. 돈 있으면 아마 저가
서울 갈 때 61년도에 제가 71년도에 서울 가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 내가 서울 안 갔을 거예요. 미쳤어요? 제주 쪽 보기 좋고 놀기 좋고 골프장 많고 오름 많고 한라산 있고 뭐 낚시기 좋은데 미치지 않으면 내가 왜 서울 가? 그죠? 그때는 오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고 바다도 있지만은 고기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을 거 없으니까 서울 어떻게 보면 귀한 간 거예요. 예? 옛날에 제주로 귀한 왔지만 저는 서울로 귀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서울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왜 가고 싶으냐? 서울에는 산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에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뭐 관악산, 청계산 산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냐? 서울에 있는 한라산 온 친구들한테 내가 들었어요. 근데 제주도는 한라산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에 무슨 그런 산이 많냐? 거짓말 같은 거예요. 내가 확인하려고 서울에 산이 많은 거를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산이 많은 걸 확인하려고 서울에 간 거예요. 휴가 받고. 그때는 휴가가 없죠. 며칠 쉬고 오겠습니다. 이게 휴가예요. 월차 있는 것도 아니고 연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토요일 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가보니까 진짜 산이 많은 거예요. 산이 많으니까 산에 다니다가 제주도 내려올 걸 잊어먹었어요. 아니 뭐 한 번씩 갔다 와도 뭐 열 몇 개니까 10며칠 걸리잖아요.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아주.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산을 좋아했는데 그때는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 그래서 군장비, 불화받은 걸 갖다가 군장비가 일정 시간 사용하면 민간인한테 돌아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내 군장비는 없으니까 불할 게 없어. 그때 미군 장비, 미군이 온 장비를 쓰고 남은 걸 불화해요. 오래 쓴 거를. 불할 걸 고쳐서 파는데 제가 그런 걸 사서 이제 배낭을 치고 다니는데 배낭이 등판이 안 맞아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힘드니까 배낭을 몇 칼로 뜯어갖고 동대문 시장 가서 원단을 사다가 길바닥에서 그렸어요. 그래갖고 요즘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대문 시장 가면은 그 길가에 쭉 노점에다가 미싱하는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선하는 아주머니. 옷 수선하는 아줌마한테 꼬매달라 하니까 꼬매주잖아요. 꼬매니까 그냥 이뻐요. 그거 치고 산에 가니까 그래도 좀 편해. 편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어. 다음날 또 뜯어가고 고치고 또 뜯어가고 세 번 고치니까 멋있어요. 멋있어. 그러니까 산에 다니니까 배낭 지고 야 너 그거 멋있다. 어디 가서 샀냐?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돈 주면 사다 준다. 돈 받까 만들어서 갖다 주고 또 돈 받아서 길바닥에 그래서 수선하는 아줌마한테 팔아주고 그러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아까 잘 얘기했어요. 돈 준다고. 돈이 생기니까 제주도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돈 생기는 게 이 돈이 음성이나 양성이냐 잘 따져야 돼. 잘못 따져보면 독이야, 독. 독에 걸려서 나도 망했어. 그래서 그걸 하니까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 친척한테 돈 빌려갖고 40장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길바닥에서 내일 주겠다 그러더라. 돈 내일. 그때는 카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온라인으로 해갖고 다 현금 주니까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줄 테니까 내일 산에서 만나서 줄 테니까 다 회사 1시간 만에 40장 다 팔았는데 내일은 오늘도 있더라고. 오늘도 현재도 내일은 있어. 한 사람 안 갖다 줬어.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돈이 싹 망하니까 망했잖아요. 이제 영원히 제주도 올 길이 없어. 왜?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고 와야 되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52년 동안 서울에 내가 볼모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 10만 원을 못 갚아갖고 여태까지 잡혀있는 거예요. 10만 원. 예. 그러니까
돈 들어온다고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 건가 아니까 잘 보고 거래를 해야 돼요. 잘못 거래하면 나중에 처음에 돈 잘 준다고 내일 준다고 해서 내일 망해요. 내일 줄 거를 내일 받을 걸 보증을 받아야 돼. 뭘? 보험을 받든지. 내가 그 다음부터 한 때는 돈 주고 만져가 보라 그랬어. 만져가 보지도 말아라. 내일 만져가 봐. 내일 돈 갖고 왔어. 이게 기업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어떻든 서울에 볼모로 잡게 됐는데 돈 벌어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평짜리 점포를 또 빌려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한 평짜리 가게는 얻었는데 물건 살 돈이 없어. 물건 살 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팔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삼무삼불 전략을 썼어요. 예. 삼무삼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는 등산, 그러니까 요즘 아웃도어지만 그때는 아웃도어 단어가 없을 때고 등산 장비. 등산 장비가 없어. 상품이 없어. 시장이 없어. 시장. 소비자가 없으니까 시장이 없어. 또 뭐야? 상품이 없고 시장이 없고 뭐가 또 없어요? 소비자가 없어. 소비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상품이 없고 산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팔아야 먹고 살잖아요. 팔아야. 장사인데 팔아야 된다. 그래서 없는 상품에 없는 시장에 없는 소비자한테 팔기 위한 점포는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소비자 들어오면 뭐래요? 없습니다, 모릅니다, 안 되는 말은 쓰지 말아라. 빈 가게에 있는 사람 들어오면 내가 양말 사러 왔습니다. 양말 있어요? 없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팔아? 있습니다에 팔아야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빈 가게라고 사람이 안 들어오진 않아요. 궁금해서라도 들어오죠. 궁금해서. 여러분들 빈 가게 열어보세요. 안 들어오나?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를 열고 배낭 몇 개 내가 만든 거, 내가 지고 다니던 거, 신단 등산화를 진열하고 그엔 아무것도 없어. 그 손님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는 하지 말라. 없습니다. 또 뭐 수리되지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건 절대 쓰지 말아라. 그래서 가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찾으러 왔습니다. 와이셔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자를 딱 드려. 앉죠. 예? 물건은 없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팔아? 예? 와이셔츠 파는 데가 와이셔츠, 그렇지. 와이셔츠 파는 데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가 동대문 시장이 내 창고야. 동대문 시장이 내 창고예요. 비록 내 가게에 물건 없을 뿐이지 물건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의자에 딱 앉아놓고 그때는 전화 있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때 전화 없죠. 백색 전화. 그때 전화는 어디냐면 구멍가게, 아니면 통장집, 뭐 유명한 사람 집. 그 집이 전화하면 동네 다 바꿔줘야 돼. 지금 우리 가게 바로 옆에가 구멍가게인데 노인 할아버지가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전화 받고 물건도 팔아야지 전화 받고는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딱 가서 할아버지 전화 바꿔주기 힘들죠? 와, 그래요? 감독이 힘들어. 이 전화 저희 가게로 옮겨놓으세요. 제가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를 그때 일단 갖다 놨어요. 그 다음은 손님 오잖아요. 찾는 거. 와이셔츠 찾으래. 그 와이셔츠 가게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뭐래요? 의자 딱 놓고 내 창고에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좀 앉아 계시라. 창고는 무슨 창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선생님, 제가 얼른 창고 갔다 올 테니까 오늘 전화 잘 받으세요. 내 중요한 전화 올 거 있는데
전화 잘 안 돼요. 알았어. 내 전화 받으라 하니까 절대 나 오기 전에 안 가요. 가겠어요? 약속. 그러면 와이사스가 가게 가서 가면 어떻게 해? 전화를 해야죠. 다른 받잖아요. 나 전화 온 데 있어요? 아직 안 와서. 잘 되네요. 오늘 꼭 받으세요. 그런데 선생님 허리 사이즈가 얼마야?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제. 무슨 색깔 좋아? 그 팔 기러기는 얼마? 이거 물어보고 많은 걸 가져오는 거야. 딱 가져오면 딱 맞죠.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강군 진짜 좋은 옷 갖다 줬네. 고마워. 그러면 양말은 없어? 있지. 왜 없어? 구두 있어. 다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다음에 친구까지 데리고 와. 친구 양복산에 오는 거야. 우리 양복이 어디 있어? 양복 있지? 있죠. 이거 어디 있어? 창고에 있어. 이만큼 있어. 그래서 삼무삼불이죠.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불가능한 거 있었나요? 다 있죠. 그런데 이제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건 우주 가는 세상인데 불가능 없어요. 다만 내가 못한다. 남도 못한다는 생각까지는 안 돼요. 이건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나도 안 된다고 해야 돼. 웃기는 소리야. 다 돼.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나만 못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하자가 없죠. 그래서 손님이 생기고 상품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어서 안 된다는 거는 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남도 없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비하지 말라. 남의 비교를 하지 말라. 내가 없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직원들 많이 쓰죠. 이 동물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모든 게 옆에 가서 손 툭 찔러봐요. 때리지 않고 입으로 툭 찔러면 팍 반사 반응이 오죠.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뭐 시키려면 딱 반응 오죠. 거부 반응.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출발해요. 오대 옵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강한 것을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게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산에 갈 때, 한라산 갈 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 한라산 다 갔다 왔잖아요. 아마 그만 가겠다는 이 마음속 다짐은 수십 번, 수백 번 올 거야. 야, 그만 가라는 사람 없을까? 가자 할 사람 없을까? 한없이 생각하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집혀 백록담 딱 올라서는 순간, 야, 잘 왔다. 긍정으로 확 바뀌는 거야. 올라갈 때까지는 부정 생각이 힘들고 뭐 진달래 들어서는 내려갈까? 누가 내려가자는 사람은 없을까? 왜 가자겠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가는데 백록담 딱 올라가는 순간 와, 긍정으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백록담 밑에까지 갔다 온 사람은 계속 부정이야.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자꾸 신뢰하고 싶어. 가야 뭐 별볼게 있었어? 가보니까 물이나 있더냐? 더웠지? 힘들었지? 이렇게 부정적.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라갔다 온 사람이 긍정적 생각이 성공의 길이다 이거지. 그런 차이예요. 부정과 긍정은 그런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제가 삼무삼불 하면서 기회라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시장도 없고 소비자도 없고 없잖아요. 상품도 없는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추구해 나간다면 기회는 온다. 어떤 기회가 와? 이거 77년 95년 누구예요? 아시는 분? 우산돈. 회장님. 나? 야, 77년 난 안 올라가는데.
77년 고상도. 고상군이죠. 고상군. 네, 고상군. 어디 사람이에요? 제주도.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왔어 내가. 제주도 와서 강의를 하려니까. 예, 고상돈 대장이 70년 9월 15일 날 에베레스트 딱 서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김포에서 시청 앞까지 카페에 돼 있어요. 난리 난 거야. 대학교 산악고가 막 생기니까 야 배낭요 빵꾸난 것 같이 팔렸어. 네? 빵꾸 났다 해도 자기가 가서 꼬매겠대. 응? 알아야 되겠다. 장사가 탈. 그렇게 팔렸어요. 공과 수요의 차이지. 그 공과 수요의 차이예요. 아 그러니까 뭐 신난 거지 신난 거예요. 예. 제가요 농담 한마디 할게요. 배낭 치고 장사했어요. 돈 받고 배낭이 냈어요. 세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퇴근을 배낭 치고 했어. 집에 와서 밤새 이거 대리문을 대리해야 돼. 꼬불꼬불한 돈 1,000원짜리 해도 팔았으니까. 밤새 대리비하고 하다 보면 날새. 야 진짜. 그때 무슨 카드가 있어 뭐 있어. 전부 뭐 1,000원짜리 그거 갖고 5만원짜리 있으면 좋았지. 5만원까지 5만원짜리도 없어. 1,000원짜리를 왜 그렇게 많이 갖고 나왔는지. 그랬어요. 근데 고상도님 나간다. 그런데 야 조는 일만 있어? 더 그러질 않아.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알아요? 쫄딱 망했어. 고상도제가 에베레스트 가니까 난리 나니까 배낭 만드는 공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막 생기자마자 3년 만에 5.18 터지는 바람에 계엄령이 딱 생기니까 산에 누가 가? 산에 못 가죠. 산에 못 가죠. 그러니까 배낭이 팔려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통행금지 있었어요. 통행금지. 계엄령 내서 그냥 산에 못 가서 그냥 긴급조치 위반 딱 하면서 망하게 되는데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통행금지도 해제됐어요. 통행금지도 그때까지 있었잖아요. 50년대부터 생긴 거 미군 정에서 만든 통행금지가 해제되니까 이거는 야 이제는 또 대박 나는 거야. 뭐냐면 새벽 등반, 무반. 그때는 통행금지 있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을 당일로 못 갔어요. 1박 2일 자야 돼. 근데 통행금지 생기니까 무박. 밤새 가서 산에 올라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무박산에. 제가 무박 가이드 1호예요. 1호. 여러분들 어몽길 대장 있죠? 어몽길 대장 데리고 다녔습니다. 걔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앞장 세우죠. 저는 후비 보고 가운데 쭉. 야 그때는 전부 20대 10대 20대 남자 여자. 집에서는 산에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주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 해서 흰옷 신고 와. 우리 가게 와서 등산화 빌려 신고 등산복 빌려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라가? 밤에 올라가. 새벽에. 버스 타고 가면은 새벽 4시 라면 살짝 끓여 먹고 밤새 올라. 아마 낮에는 못 올라가 겁나서. 밤에 컴컴하니까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설악산 갈 때는 앞사람 등산한 뒤끝이만 보고 올라왔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등산한 뒤끝이만 보니까 올라온 거예요. 앞끝이 봤으면 못 올라. 겁나서. 힘들어서 못 올라. 뒤끝이 보니까 올라온 거예요. 앞끝이 보면 못 올라. 뒤끝이만 보고 날이 맑으니까 어디야? 정상이야. 해가 딱 올라. 와. 힘든 건 이제 그때 딱 가는 거야. 부정이 없어. 내려오는 거 쉽잖아요. 내려와서 서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이 오는 거예요. 호황. 야, 통행금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데 이걸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 내리막 할 때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오르막 할 때는 망해. 시간, 타임 이걸 잘 챙기는 사람. 리더십이 이게. 리더십. 올라갈 때 내려와. 우리가 요즘은 그 업체로 3만 4원. 내일 비 오는데 산에가 비춰서 힘들죠. 내일 좋은 날 골라서 가야지. 어떤 사람 골라? 우리 회장님 같은 사람 고르는 거야. 오늘 장마철 때 비가 안 오잖아. 그래서 내가 오기가 편하잖아요. 다시 비 오는 날 정했습니다. 오는데 쫄딱 비 맞고 다니잖아요. 오는데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비 맞고 오면 강의하기가 힘들죠. 이것도 회장님 덕이에요. 그 리더십이죠. 얼마나 날짜 잘 아무나 회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날짜 볼 줄 알아야죠. 이렇게 회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데 그 다음 또 뭐 있나? 야 이거 뭐예요? 올림픽. 야 우리나라 올림픽 했어요. 올림픽하고 스포츠 산업이 우리나라가 그때 경기 엄청 다 돈 벌었죠? 돈 버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경기 좋아. 이게 취약이에요. 아까 내일은 영혼이 있다. 88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다 망했어요. 내 이 얘기는 나한테 어디서 손가락질해.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88 올림픽에서 국내 스포츠 브랜드 성공한 거 있으면 하나만 내봐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없네. 그래요. 나이키는 LA 올림픽에서 떠서 성공하고 동경 올림픽에는 미즈노, 독일 미넨 올림픽에서는 아디다스, 한국 88 올림픽은 한국 스포츠 브랜드 다 망했어. 이 국가관입니다 이게. 그 여기에서는 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냐? 시장 경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88 올림픽 때는 우리 경제가 얼마 된 줄 알아요? 경제 GDP가 6,000불 정도 빼게 안 돼. 6,000불. 그때는 정부 쪽에서도 일부는 88 올림픽은 한국 망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하면 안 된다. 근데 올림픽에서 대단히 경제 성공을 했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스포츠 산업은 다 망했다. 왜 망했느냐? 수요가 없어. 시장이. 올림픽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모든 스포츠 공구를 세계 공인을 받으면서 품질을 올렸어요. 88 올림픽, 우리 올림픽만은 성공하자. 성공하려면 우리 스포츠 산업을 올리고 공부를 국제 규격에 맞춰야 되고 모든 걸 품질을 올리고 다 해서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끝난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없는 것이지. 시장. 그 세계 공구에 맞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장에 가면 팔아. 일본 가서 팔려면 미즈노를 이겨야 되고, 미국 가서 팔려면 나이키를 이겨야 되고, 유럽 가서 팔려면 아디다스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 이길 길이 없으니까 어디? 파티가 없는 거야. 다 막는 거야. 그 전까지도 한국에 한일 라켓, 나이 잡순 분도 나이 한일 라켓 되게 유명했어요. 에스콰이어 라켓, 나소볼 유명했죠. 다 묻어놨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죠. 나도 등산도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해 가는데 88 올림픽식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늦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양안 통일 금지 넘어가고 실크로도 국제화, 세계화. 국제화는 뭐고 세계화는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와 있어요. 그건 넘어가고요. 우리 블랙야크도 이렇게 실크로드로 찾아야 되겠다. 해외 시장을 봐야 되겠다. 국내 갖고만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요 말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진 경제와 후진 경제.
어떻게 선진 경제가 어떻게 후진 경제야? 예? 여러분 이런 얘기 해봤죠. 창조 경제와 창작 경제. 창조 경제는 뭐고 창작 경제는 뭐예요? 아시는 분? 예.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 정주영. 두 번째 이건희. 세 번째 강태선. 예. 또 네 번째 김대중. 예? 김무중. 오케이. 예? 이병철. 야, 이병철. 자, 이 얘기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정주영이 첫 번째 나왔어요.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정주영. 근데 이병철은 다섯 번째 나왔어. 삼성은.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삼성과 현대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나왔지. 현대는 창조경제예요? 창작경제예요? 창작경제야. 현대는. 그러면 삼성은 창조경제예요? 창작경제예요? 이게 헷갈린가 봐. 이건 저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 강의하는 건 다 저 생각이니까요. 현대 정주행위는요, 창조경제입니다. 어록이 많아. 여러분들 아는 거 있죠? 해봤어?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이병철이는 창조경제가 아니에요. 창작경제. 어록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희가 아까 두 번째 나왔어요. 아니 아버지가 나오기 전에 이 아들부터 나와. 창업주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창작경제나 창조경제라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 다른 거예요. 철학이. 창조경제하는 사람은 어록을 많이 만들어요. 어록. 왜? 자기가 돌파해서 나가니까. 근데 창작경제는 뭐냐? 모방경제거든. 모방경제. 모방경제를 갖다가 더 좋게 만들어서 명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스스로 창조하면서 경제를 살려나갔고, 삼성전자는 일본 좋은 상품을 갖다가 모방을 해갖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그 시장에 1등하는 모방경제. 둘 다 괜찮지만 그래도 창조경제가 조금은 나을 수도 있다. 뭐 평등의 원칙에서는 같다. 그러면 선진경제는 뭐냐? 요즘에 이슈거리가 많이 되는데, 선진경제는 세 가지를 꼽아요. 이건 뭐 이론적인 건 아니에요. 시장경제 논리에서 나온 거지. 이론적인 건 뭐 자본, 뭐 노동시장 뭐 이런 거지만, 이런 걸 벗어나서 선진경제는 뭐냐면은 시장이 있어요. 그 소비시장. 두 번째는 브랜드가 있어요. 글로벌 브랜드. 세 번째는 기술이에요. 시장과 브랜드와 기술이 있는 게 선진경제예요. 그게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죠. 저때. 미국은 시장이 있어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많잖아요. 글로벌 브랜드. 세 번째는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영원할 거냐? 그건 뭐 개심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영국이 최고였으니까. 그전에는 뭐 네덜란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어떻든 현재는 미국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시장이 없어. 두 번째 뭐야? 브랜드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야? 기술은 있어. 그러니까 하청경제. 우리는 하청에서 먹고 사는데. 하청에서 먹고 사는데 원청에서 안 주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한테 눈치 안 볼 수 없어. 지금 현재는. 그 패권에서 이기려고 중국이 아우성 치잖아요.
시장이 있어. 시장 있잖아요. 브랜드가 없어. 브랜드. 기술도 아직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시장이 있는데 두 가지 부족하니까 브랜드는 야 돈으로 사면 되잖아. 세계적인 브랜드를 주고 막 사들여요. 지금. 엄청나게 사들여요. 자동차도 사들이고 뭐 아웃도어도 사들이고 뭐 브랜드는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기술은 돈으로 사? 못 사. 그럼 어떻게 훔쳐와야 돼? 한국에도 훔쳐가고 미국도 가서 훔쳐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기술까지 뺏기면 안 되겠다. 악을 쓰고 막는 거야. 악을 쓰고 막는 거야. 악을 쓰고. 왜냐면 중국이 세 가지 다 갖춰버리면 미국이 위험하죠. 위험하죠. 깊이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싸고 낙고는 우리 먹고 사는 게 우선 급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현실적 경제 이론도 중요하지만 경쟁 체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 그만할 것까지? 아니요. 아니 어쨌든 그만하면 그만했는데. 예. 자, 그럼 봅시다. 나도 살아야 되잖아. 응? 그냥 살아야 돼. 어디로 가? 우선 중국으로 가야 돼. 중국으로. 예, 중국으로. 예. 98년 1월 10일 날 중국에 일을 좀 낸다. 자, 풍우설. 뭐예요? 중국 가면 영어는 그때 당시 요즘은 엄청나게 영어 잘해요. 중국이. 이때는 영어 잘 안 될 때니까 그래도 한문을 써야 되는 풍우설. 뭐예요? 바람 풍자. 비우자. 와, 모든 게 다 돼. 풍우설이라는 간판을 그리고 매장을 내세요. 참, 개업시킨 거예요. 멋있죠? 야, 이렇게 해서 진짜 젊은 폐기에 만리장성을 넘어 베이징의 등산장 위로 어떤 베이징 자체의 1호의 등산장입니다. 딱 개업시켰는데 꿈 많은 꿈을 싣고 진짜 갔어요. 야, 팔려야 되잖아. 전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요즘은 없어졌는데 자바라 물주머니 알죠? 그거 하나 팔아서 3개월 만에. 그게 3,500원. 내가 3,500원 받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전화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3개월 만에. 야, 철수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 아니요. 야, 눈물 나더라니까. 예. 근데 철수하면 야, 김철수, 이철수도 아니고 언제 또 들어가. 미치고 앉아가지. 근데 버텨야 된다. 버텨서. 버티는데 뭐 팔려야지.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은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중국이 그 넓을 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저 데리고 어디 친구들을 싸워보면 야, 태선아, 너 얻어맞았어? 예, 할아버지 내가 얻어맞고. 야, 맞는 게 좋아. 맞으면 친해져. 응? 그 친구들하고는 세게 싸우지 말고 조금씩 싸워야 친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싸우면 친해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맞나요? 싸우면 친해져요. 그러니까 뭐야? 야, 이것도 나도 중국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구나.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뭐야? 자존심. 자존심을 역이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용해? 야, 만리장성이야. 이렇게 그때 막 무너지고 뭐 소똥말똥 많을 때요. 응? 많을 때 원래 야, 블랙야크가 만리장성을 지킨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해서 블랙야크가 만리장성을 지키겠다. 중삼 나이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만리장성이 당신 왜 지키냐 이가. 어? 중국은 만리장성. 에? 그럼 뉴욕의 자존심 뭐예요? 뉴욕은 뭐가 있어요? 자유사. 야, 파리는? 서울은? 서울은 촛불이 있어, 촛불.
어떻든 예, 블랙야크가 만리장성을 지킨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됐다 해서 등산협회, 중국 등산협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야 내가 그 주석이네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주석이 유명한 친구예요. 중국 사람으로서 에베레스트 초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너 알지 않냐 만리장성 가면 막 헐어지고 막 말똥 있고 소똥 있는데 우리 청소하겠다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왕부주라는 친구도 똑같은 얘기. 아니 미스터가 가만히 사업이나 하지 왜 만리장성을 건드리냐.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응? 왜냐하면 우리 청소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블랙야크도 만리장성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스 오케이 같이 하자. 예? 그래놓고 이 쓰레기통을 딱 올려놓는데 쓰레기통 500개를 내가서 쫙 놓는데 말이죠. 쓰레기통에 아무 글자도 없으니까 밀면 재미가 없어. 그 모태통이가 만리장성 가서 기분 좋을 때 저 시주를 한 걸 읽었대요. 부도장성 비호한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 나도 쪽팔리잖아요. 사랑의 절을 딱 바꿔놓고 돈자를 이래놓고 싸다 붙여 쫙 놔서 만리장성 달리기 운동을 했어요. 달리기 운동이니까 2,000명 왔어요. 2,000명. 그래서 티셔츠 하나씩 줬죠. 다음에는 10,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티셔츠 하나씩 주면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아요. 이게 돈 받아 팔기. 지금은 5만 명 와요. 5만 명. 그러니까 한 번 행사하면 5만 개 티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주문하는 게 아니고 보건사업을 해요. 보건사업. 우리가 이렇게 보건사업을 하니까 그 우리 멤버 중에 기자들도 있고 환경운동가도 있고 해서 기사를 써주는 게 이렇게 기사. 신문에도 내놓고 방송도 해주고 그러니까 광고가 되잖아요. 쿠푸치 사막에 나무 심어. 우리 한국에 미세먼지 있죠. 황사 있잖아요. 제주도도 있죠. 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아요. 국내 거예요. 메디 코리아. 미세먼지는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배. 제주 한번 가보세요. 배 돌릴 때 시커먼 연기가 얼마나. 그 서해안이 미세먼지 제일 많아요. 화력발전소도 있지만 서해안에 부두가 많잖아요. 한국 화물선, 중국 화물선. 중국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한국 5대5. 황사는 뭐예요? 100% 차이나요. 황사는. 쿠푸치 사막에서 오는 거. 나무 심어야 돼. 나무. 저희 회사에서 나무 심으러 가요. 나무. 사막에도 나무가 살아요. 방법이 나무는 꼭 심어야 돼. 나무 안 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도 되고 마케팅 되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 그래서 10년 만에 내가 터득을 했어요. 10년 동안 제가요 초창기 5년은 강북 아파트 한 채씩 1년에 후반기 5년은 강남 아파트 한 채씩 5채. 요즘 같으면 강남 아파트 얼마나 비싸. 미쳤어. 내가 미칠 것 같다. 그 돈이 가지고 편안히 제주도 와서 진짜 다리 두들면서 살 텐데 말이야. 야 이미 다 날라간 돈 달라 할 수도 없고 딱 아파트 10채 갖다 바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다. 그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그런데 중요한 건 딱 내가 단어 한 줄을 공부해서 엄청난 아파트 10채를 주고 공부한 게 있어요. 뭐냐? 중국 사람도 뭐예요? 미제를 좋아한다. 중국 사람 미제 좋아해요. 스타벅스 많이 줘. 몰랐죠? 여기 중국 사업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삼성동 무역회관 가서 우리 무역인들 모아놓은 거 특강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중국 사람도 미제를 좋아한다니까 나보고 손가락 찔렸어요.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지금 스타벅스가 백화점에 10개씩 있어요. 한 백화점에. 예? 중국 가서 보신 분 아니 맥도날드 같은 건요. 맥도날드는 먹으려면 옷도
1시간 반 연습해야 돼. 어디 가도. 어? 미제판이야 미제판.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 1978년도 등수표기가 자유경제 모방이 있어요. 자유경제. 미국에서 받아줘서 78년 이후 중국 애들 상위 그룹은 전부 미국 가서 학교 나왔어요. 미국. 몸만 중국 사람이야. 그 친구가 미국에서 학교 나오고 이제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전부 해서 그 사람들이 중국 가서 지금 경제의 주류야. 80년대생이. 얘네들이 뭐 먹고 자랐어요? 콜라고 햄버거하고 커피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몸뚱이만 중국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짜장면은 없죠. 짜장면 먹으라고 먹겠어. 치킨 먹으라고 못 먹어요. 햄버거 먹는 거예요. 그 뭐야? 상품은 뭐예요? 소비자를 알아요. 소비자를 알아야 상품이 있죠. 근데 중국 사람이라고 만날 중국 음식? 미국 가서 사는데 어떻게 먹어? 미국에서 자라는데. 그 지금 소비 주류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미제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블랙야크도 어떻게 미제로. 미제가 돼야 성공한다. 미제 안 되면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으로 오면 망하고 미제가 돼야 된다. 미국을 가서 유럽으로 가요. 미제 돼야 되니까 블랙야크도 미제 돼야 된다.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예, 유럽 가요.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유럽 가다. 유럽으로. 유럽 가면은 뭐 미제가 되나? 유럽 사람 누가 팔아줘? 그래서 어떻게 박람회 엑스포를 찾아. 민원으로 엑스포를 찾아요. 자, 엑스포 갑니다. 이렇게. 2013년, 2012년도에 갔어요. 2012년 가니까, 야, 코콘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커져본 사람은 아시아 사람인데, 아시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전부 코콘 사람만 보이는데, 뭐 어디 가서 팔아달라게 해. 미치고 환장하지. 응? 뭐, 말은 통하지도 않고, 응? 그래서 한국 상품을 들고 갔는데, 박람회 가서 부수 달라니까 웃어. 안 줘. 왜 안 줘? 아시아 브랜드라고. 아시아 브랜드 중에도 한국 브랜드라고. 그래갖고 내가 시비를 했죠.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싸워야 친해진다고. 시비를 붙었어요. 인종차별하냐? 설득이 인종차별이 제일 무섭잖아. 벌렁잡아는 거야. 어느 호텔을 잡냐. 자기는 그냥 직원이고 우리 매니저나 팀장 오면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좋다 해서 명함 주고 호텔 남봐주고 해서 전화 올 줄 알고 방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방 밖에 나간 사이에 전화 오면 어떻게 해? 똘똘 굶으면서 그냥 수두룩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 그거는 전화만 해도 급한데 방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야, 하루 온종일 전화 하나. 기가 막혀. 다음날 전화. 하루 쫄쫄 굶는 거야. 그래서 전화 받고 갈 거야.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사실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자기들은 이 박람회가 유럽 나라가 쪼매쪼매하니까 나라마다 다닐 수 없으니 이 수주회를 하는 거다. 그래서 아시아는 우리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주회를 안 하니까 이해를 해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 그런데 일리가 있으니까 난 가겠다 하면 난 목적 달성이 안 되잖아요. 11부터 해야지.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미국 브랜드도 왔지 않냐? 미국도 멀지 않냐? 근데 왜 아시아는 안 돼? 내놔라. 그래갖고 저 큐팅이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 일단 받아갖고 한국 상품 갖다 놨는데 야, 쳐다보지도 않는데 거기는 상품마다 저녁에 부스에서 이제 맥주 파티를 해요. 나는 거창하게 야, 맥주가 뭐야? 한국 음료 있잖아. 막걸리를 캔 막걸리를 배로 싣고 이제 갔잖아요. 딱 저녁에 바이올을 다 추천해갖고 기타 치면서 음악하고 흔드니까 막걸리가 옷에 다 묻힌 거예요.
옷에 묻히니까 어떻게 냄새 나잖아. 야, 다음 날은 몽땅 옷을 입고 와서 변상해야 돼, 변상. 양복 변상해야 돼. 이거 뭐 옷 발레 왔다가 야, 그 다음 해는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지 않고 그 다음부터 중요해. 그 다음부터. 예. 자, 제 13년도는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스위스에다가 우리 디자인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어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서 그래서 한 대 만들어서 파는데 안 팔리는 거야. 왜냐면 비슷비슷한 거 만드니까 유럽 브랜드도 있는데 한국 브랜드 팔리겠어? 안 팔려요. 한 번에 재고나 망하겠어. 아까 얘기했죠. 재고로 만든다. 두 번째는 전 직원들 내려놓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는 팔리는 물건을 만들지 말고 안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요. 예? 아, 지금 팔리는 물건 만들어도 안 팔리는데 안 팔리는 야, 팔리는 물건 만들어도 재고 내서 망하나? 안 팔리는 물건 만들어도 재고 안 내서 망하나? 망하는 거 똑같지 않을까? 안 팔리는 물건 만들어요. 근데 한 해는 똘똘하게 못 알아듣던데 다음에는 전부 안 팔리는 물건 만들어. 안 팔리는 물건 만드니까 뭔 줄 알아요? 상 주는 거예요. 팔리는 물건 만드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상 안 줘요. 안 팔리는 물건 3개 그거 하나뿐이야. 그래 상 주는 거야, 상을. 그러니까 상을 주니까 상 받은 물건은 그 부스 앞에다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바이어들이 오면서 그걸 보잖아요. 아, 보니까 팔리지 않은 건데 상만 받거든. 그러니까 매년 안 팔리는 물건 만드니까 상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 브랜드는 상을 제일 많이 받아요. 5년 동안 안 팔리는 물건 만들어.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상을 30개 받았어요. 그러지. 야,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와서 주문하는 거야. 선물 많이 받으니까 이게 팔리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다 해놨는데 그 다음 내가 2019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딱 온 거예요. 다 오다 받아서 백화점에 다 깔아놨는데 시간이 없다 사인 왔으니까 방송을 했고 이 유럽 백화점인데 전부 진열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와서 백화점 문 닫기 시작하고 팔려야 내년에 제 오다 오는데 오다가 이제 또 안 파는 물건이 더 망하잖아. 그래서 작년에 오다 온 거를 10개 온 거를 야 우리 이미 생산 끝났다. 왜 그래? 난 선금 다 받아서 이미 오다 끝나 미안하다. 내년에는 좀 일찍 오라. 이게 작년 가을에 와서 오다 했어요. 또 주면은 안 팔리면 어떻게? 올해는 원자재 생산이 약하기 때문에 너 10개 주문했는데 3개만 가져가라. 응? 10개, 20개 주문하면 6개 주고. 왜? 팔고 싶지 마음이야. 얼마든지 땀을 주고 싶은데 또 안 팔리면 재고나면 안 주면 팔린 물건만큼 내가 조절하는 거야. 눈물 나더라도.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대박 났어요. 부족해가지고 절대 주면 안 돼요. 절대. 응? 재무에 망해. 그러니까 요것도 전략적으로 배고파야 밥맛 있다고 배고프지 줘야 미래가 있어요. 미래.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러고 가고 이렇게 자 이게 뉴욕 파라곤 백화점 뉴욕 대학교 바로 앞에 블랙야크 입점되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자 5년 제가 50주년이 작년 재작년에 지났는데 50주년에서 생존 여태까지 50주년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많은 피해도 주고 종업원한테도 피해도 주고 자연에도 피해 주고 살기 위해서 공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살았으니까 이제는 공존 같이 살자. 직원한테도 여태 못해주고 잘해주고 환경운동. 그래서 제가 히말리아 다음 주에 히말리아 환경보존협회를 제가 발족해요. 17개 단체 모아놓고 하는데 그 하기 위해서 가는데 시간은 없지만 이 영상을 한번 봐야 돼.
요거 작년에 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스볼 닥터는 제일 위험한 지역 동반가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책임집니다. 오늘 아이스볼 닥터 협회와 우리 블랙야크가 MOU를 하고 이런 기술을 동반가에 안전하게 히말라야 원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캠프도 1년에 6m씩 빙하가 내려앉아서 텐트를 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동반가들을 위해서 아이스볼 닥터가 정화운동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블랙야크가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등 많은 8,000m 14개 건물의 베이스캠프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우리 블랙야크와 함께 자연을 사랑하고 돈만을 바치는 분들과 함께 내년 쓰레기를 청소하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한테 이 아름다운 희망을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했고요. 저희 강의는 여기서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록을 만드는 창조 경제를 하고 계신 블랙야크의 덧셈 스토리 흥미로우셨나요? 네. 진정한 성장은 익숙함을 버리는 것, 언더닝에서 시작된다는 말씀 깊이 다가옵니다. 힘들 때마다 히말라야로 떠나는 이유처럼 오늘 우리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와 지혜를 배웠습니다. 강태선 회장님이 함께할 50년 공존의 블랙야크를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